요즘 길을 거닐다 보면 어디선가 많이 들렸던 노래가 귓속에 들려오며 마음 한구석을 간지리곤 합니다. 발표된 지 10년이나 지났음에도 음원 차트 실시간 급상승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이 곡은 봄만 오면 여지없이 나타난다 하여 벚꽃 좀비 혹은 벚꽃 연금이라 불리는 벚꽃 엔딩인데요. 먼 훗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지구상에서 봄이라는 계절의 존재가 사라졌을 때 우리의 자손 중 누군가가 대체 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벚꽃 엔딩을 들려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노래는 봄이 되었을 때 알게 모르게 설레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유심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봄의 상징은 벚꽃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는 연인이 생겼을 때 혹은 연인과 함께 있을 때 봄이라는 계절이 찾아온다면 올해는 어디에 가서 함께 예쁜 벚꽃을 볼 수 있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곤 합니다. 꽃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는 향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꽃의 향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벚꽃은 그 명성에 비해 향기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오로지 미관의 스탯을 올인하기에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거닐다 보면 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거리라도 분위기에 취해 내가 마음속 어딘가에 빠져버린 듯한 기분이 들게 되고 출근길 1cm도 전진하지 못하는 교통지옥 속에서도 도로의 양옆에 만개한 벚꽃을 보면 교통체증이 고마울 때도 있구나라며 망중한의 여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은 지난 3월 25일 벚꽃이 개화한 제주도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수도 서울까지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전세계 창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의 여유를 즐기지 못했던 한국인들은 점점 완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번 벚꽃 시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서울에서 벚꽃 명소로 유명한 여의도 윤중로는 8일 정오부터 18일 정오까지 벚꽃 축제를 즐기러 나오는 시민들을 위해 교통통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잠실 석촌호수는 3년 만에 재개방되어 하루에만 5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경복궁도 수양벚꽃과 함께 홍매화, 진달래, 산수유 등이 어우러져 우리나라 전통의 정취,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조선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경복궁뿐만 아니라 더 먼 옛날인 신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경주에도 지난 한 주간 벚꽃이 만개하여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기도 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벚꽃 축제가 한창일 때마다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바다 건너에서 풀악셀을 밟으며 격렬한 항의가 일어나곤 합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곳은 바로 일본이죠. 한국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벚꽃 축제를 즐기고 심지어 한국의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궁궐과 왕릉에서도 벚꽃이 만개하는 모습을 본 일본인들은 반일 교육에 온 힘을 다하는 나라 주제에 정작 전 국토가 일본의 식민지화된 줄은 모르는 것인가? 일본의 문화를 도둑질하는 나라다운 행동이다. 나중에는 벚꽃 축제가 한국의 고유의 문화라고 홍보할 것이라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혼자서 발작 버튼을 눌린 듯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조차 벚꽃 하면 일본의 문화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벚꽃의 진짜 기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알아볼 사실이기에 차치해 두고서라도 일본이 1900년대 후반부터 각종 미디어를 통해 벚꽃은 곧 일본이라는 인식을 전세계에 퍼뜨렸기 때문이죠. 전세계에서 벚꽃에 이 정도로 진심인 국가, 대규모의 축제까지 벌이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기에 확실히 벚꽃의 기원은 한국 혹은 일본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한국에 비해 월등한 소프트 파워를 지녔던 일본의 노력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벚꽃하면 일본을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고궁에 방문하여 벚꽃의 정취를 즐기다가 난데없이 벚꽃의 기원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던 미국과 일본의 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요약하자면 서울 경복궁을 함께 걷고 있던 일본인 역사학자가 느닷없이 한국은 그들의 식민 역사를 그렇게도 증오하면서 정작 민족 정신의 중심인 경복궁은 벚꽃으로 가득하군요 라며 한국을 디스하자 미국인 식물학자가 급정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벚꽃이 일본의 상징이라는 것인가요? 벚꽃 종자는 한국이 원조입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것을 빼앗은 침략국 일본이 재벌은 못 주고 한국 땅을 침범하여 노략질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군요. 벚꽃의 원조 국가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제주 왕벚나무에서 교잡종을 거친 종이 일본의 대표종인 소메이 요시노라 보는 반면 일본 학자들은 일본에서 자생하는 올벚나무와 오시마 벚나무의 잡종이 소메이 요시노라고 주장해왔죠. 하지만 서구 학자들은 예로부터 벚꽃이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에 주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908년 프랑스인 선교사로서 조선에 건너와 식물 채집을 하던 에밀 타케 신부는 제주 한라산 관음사 부근에서 왕벚나무 자생지를 처음으로 발견하여 표본을 채집, 유럽의 학계에 최초로 보고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있은 직후 일본에서 뜬금없이 이보다 앞선 1901년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서 벚나무가 발견되었다며 일본이 원조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시기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의 제주에서 발견된 자생 왕벚나무에 비해서 일본 내에서는 벚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을 단 한 군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제 아무리 시기적으로 발견이 이르다 한들 벚나무가 스스로 자연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옮겨 심은 것이기 때문에 원조라고 주장하긴 힘들었죠. 때문에 1912년 타케 신부의 표본을 분석한 독일 베를린대의 퀘네 박사는 한국과 일본에서 발견된 벚나무 모두 같은 왕벚나무이고 자생지는 제주도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학자들은 서구 학자들의 의견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이 벚꽃나무의 원조라 우기기 시작했고, 한국인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은 벚꽃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벚꽃이라는 요소를 전국 길거리에 인위적으로 심고 모든 만화 요소에 우겨 넣으며 일본의 국력이 가장 강했던 시절 전 세계 벚꽃은 곧 일본이라는 인식을 퍼뜨린 것도 벚꽃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일본이 벌여왔던 처절한 노력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마치 예성 논쟁 마냥 필요 이상으로 과해지는 벚꽃 논쟁에 우리 산림청 국립수목원 공동연구팀은 결국 2018년 9월 일본의 왕벚나무와 제주 왕벚나무에 대한 게놈을 해독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기술력이 부족해 진짜 뿌리를 알기 힘들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유전자 분석이 가능하니 벚꽃이 어느 나라의 종자인지 진실에 관계없이 있을 데 없는 논쟁을 종결시키고자 함이었죠. 그런데 유전체 분석 결과 나온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제주 왕벚나무는 모개가 올벚나무, 부개가 삼벚나무인 교배종으로 나왔고, 일본의 왕벚나무는 모개가 올벚나무, 부개가 오오시바 벚나무인 교배종으로 나온 것입니다. 두 나라가 근본을 따졌던 두 나무가 애초에 유전적으로 별개의 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물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각의 모개, 부개에 해당하는 올벚나무, 삼벚나무, 오오시바 벚나무 이 세 가지 종에 대한 뿌리까지 따진다면 정녕 누가 원조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겠지만, 지구상에서 짧은 세월밖에 살지 않는 인간에 비해 나무는 훨씬 오랜 기간을 이 땅에 뿌리 내려왔죠. 심지어 기후변화, 판의 이동으로 현재의 지구가 지금과 같은 대륙의 구조를 띠지 않아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구분이 모호했을 시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과 다르게 국적을 따지지 않고 그저 자신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면 뿌리를 내리는 벚꽃나무에게 굳이 어떤 나라 출신이냐를 따지고 들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그저 예쁘게 피었기에 사랑하는 이들과의 추억을 즐기는 한국인들과 달리 역시 일본의 자랑스러운 문화 벚꽃이라며 이상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이 원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해 죽도록 달려드는 일본의 모습이 기괴할 따름입니다. 일본은 이상할 정도로 특정 문화에 대해서 자신이 원조라 주장하는데 필사적인 나라입니다. 수많은 세계인들이 만물 일본 유래설이라며 그들을 조롱하는 풍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렇게 자신들이 원조라 주장하길 마다않는 일본은 다음의 문화에 대해서는 늘 입을 꾹 다물고 있죠. 에도시대 3명 이상의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도 전부 죽이는 법으로 인해 넷째부터는 부모가 직접 영아의 목을 졸라 죽이던 마비키라는 이름의 악습,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하여 1960년대가 되어서야 표면적으로 사라진 풍습적 강간 요바이, 고려장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한국의 풍습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으나 에도시대 늙고 병든 사람을 지게에 지고 가서 산에 버렸던 우바스테야마라는 풍습은 일본이 기를 쓰고 부정하는 그들의 전통 풍습입니다. 하지만 우바스테야마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이미지를 해친 학습은 한국과 같은 국가에 덮어 씌우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죠. 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허상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자신들의 부끄러운 학습을 타국에 전가하는가 싶을 정도인데요. 벚꽃의 문제에서만큼은 이제 더 이상 쓸데없이 논란을 키우는 일본과 엮일 일이 없어졌음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니 우리들은 그저 이 아름다운 벚꽃이 질 때까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즐기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